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코스피 전망을 좀 알아봤는데 이제 분야별로 좀 보려고 해요. 계속해서 반도체 AI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반기는 미국도 한국도 AI 중심이라는 생각은 맞는 것 같고 정부나 뭐 어쨌든 나라 자체에서도 AI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보셨을 때 본부장님이 반도체 투자자들의 어떤 진검승부라고 저희는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동학개미, 서학개미. 좀 이 부분으로. 저는 이상하게 올해는 작년부터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이. AI 부분도요? AI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파이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쪽만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이게 발언하기가 어려운 게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약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만약에 급락을 하거나 부서지면 우리 기업들도 저는 타격은 받을 것 같아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올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전제 조건이 미국의 AI 기업들이 버텨준다라는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시장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게임을 마친 자금들이 아시아 증시로 좀 넘어온다면, 신흥국 쪽으로 좀 넘어온다면 우리 기업들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이게 좀 다르긴 해요. 엔비디아와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르고 마이크론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비슷해요. 약간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규모부터 역할까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혜 포인트도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보셨을 때 어쨌든 두 나라 모두 AI 수혜주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과 미국을 봤을 때 수혜 포인트도 각각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AI 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진행이 되면 일단 엔비디아를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 GPU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표현해가지고 마진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70% 전후로 나와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족족 전부 다 수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약간 소프트웨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GPU를 효율적으로 쓰고 완벽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에서 가지고 있는 쿠다라는 플랫폼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말고 다른 기업들, 뭐 AMD라든지 다른 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쿠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시장에서 너무 커요. 개발자들 같은 경우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엄청난 혜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좀 넘어가 보면 엔비디아에서 그렇게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할 수 있는 HBM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직 뭐 삼성전자는 안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삼성전자도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그 엔비디아의 일부 제품에는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최근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에이직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커스텀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큰 기업에서 수주를 따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범용 GPU를 만들 수 있는 엔비디아가 있고요. 에이직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브로드컴이 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할 수 있는 HBM은 전부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램 시장에서 D램 시장이나 낸드 시장에서 전 세계 1위 캐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보다 거의 절반 수준의 멀티플을 갖고 있어요. 멀티플이라는 것은 PER을 표현하는 건데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0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6배, 7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수치상으로는 우리 기업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네요. 여지가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 아닌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도 마이크론이 항상 이렇게 고밸류를 받아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미국 기업이라는 것과 한국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 그래도 올해 하반기엔 이게 좀 좁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 우리나라 기업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